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아침 조간 브리핑에 이어서 어제부터 매일 저녁 6시 때의 석간 브리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드립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 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충돌을 자제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의 휴전을 제안해왔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당내 특별기구를 통한 공천 룰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심번호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무성 대표가 또 이렇게 밝혔죠. 양측 사이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 카비테주 인근에서 한국인 교민 부부가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남편은 자택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고 40대 부인은 괴한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8부는 메르스 사망 유족들이 메르스 사태 관리와 치료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부와 지자체, 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관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내일과 모레 불꽃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 야구 경기, 대형 공연 등 대규모 행사가 열려서 사람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불꽃축제에는 최대 100만 명의 인파가, 잠실운동장 일대에서는 4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협찬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문화방송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죠. 여기 이사장이 바로 고영주 씨입니다. 고영주 씨, 지난 2013년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색깔 공세를 피웠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는데요. 장병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1월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적화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 맞느냐라고 물었고 고영주 이사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하신 일이 있죠. 예.
자, 그럼 지금도 이 생각에 좀 변함이 없습니까? 뭐 사정이 변경된 건 없는데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는 제가 여기서 공개석상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국정감사장이 뜨거워지고 만일 제가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법정에서 제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생각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네요. 하여튼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해지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법정이 불려진다면 이미 지금 허위사실 접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불리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생각이 지금도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대해서 거듭 추궁합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 한 거 맞냐? 그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죠.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제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또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편견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이 방송이라는 예민한 부분을 다루는 자리에 있는 것은 더더욱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박문진 이사장을 제가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박문진 이사장을 시켜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맡게 됐는데 저를 맡기신 분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맡기셨겠죠. 제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인께서 이 이사장직을 맡겠다고 나선 적이 없는데 맡겨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맡겨주신 분은 누구죠? 누군지 몰라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1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님하고 또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한명숙 의원 전 의원님하고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아주 사법부 전체를 부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비하면은 사법부 일부가 작용화된 것을 걱정하는 제는 이를테면 자유민주질서 체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명숙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태도가 자기가 사법부를 사용하겠다는 것보다 심하다. 이런 답변을 여기서 왜 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감을 지날 수 없어서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다같이 야당은 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국정감사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안심번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안심번호 공천제만 가지고 공천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친박근혜계 성향의 홍문종 의원,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서 당원 50%, 일반 50%로 해서 일반 50%를 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로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장이 좀 전향적으로 바뀐 걸까요? 자, 홍문종 의원은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을 책임질 여당 대표인데 총선을 정하는 게 청와대 허락이 꼭 필요한 사안인가, 너무 월권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청와대가 무슨 허락하고 안 하고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와대가 무엇을 지시하고 월권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청와대도 말하자면 여당과 청와대는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 식구인데 서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와대는 청와대고 여당은 여당이다. 이거는 집권당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나라를 책임지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당은 당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좋은 의견을 거기서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고 또 국민에게 또 선택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뭐 의견을 교환하는 거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어쨌든 네. 뭐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의청 직전에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조목조목 이 안심공천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뭐 이 원내 수석 부대표도 또 이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건 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안심공천제는 뭐 자꾸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안심공천제는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만 아니고 우리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기조사, 여론조사에 의해서 후보를 선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최고위원들도 절대 다수가 지금 안심공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청와대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개진한 거고 그 의견이 저희 당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분이 무슨 지시했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비박계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김무성 당대표가 당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화합과 소통에 무게중심을 두어왔다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새누리당 내부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에서 하는 일을 왜 청와대에 간섭하는지 한심해요. 대통령이 당대표인가요? 8833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질문입니다. 왜 조목조목 첫째, 둘째 해가지고 다섯째까지 여야당 대표가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청와대 측에서 그거는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의 경선 룰을 정하는 방식까지 이거는 상당히 실무적인 일이에요. 네. 이 실무적인 일을 청와대 관계자가 온 국민들에게 마치 우리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엄청난 갈등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당대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호도한 행위는 이거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무성, 문재인 두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기된 걸까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파기된 거 맞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략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라면서 전략 공천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은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00% 안심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포기입니까? 폐기입니까? 그거는 뭐 그것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폐기가 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폐기가 사실상 된 거다. 사실상 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 논의를 다 포함해서 하겠다. 아직 폐기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논의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논의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안심번호 제도로 공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판단입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자, 김무성 이야기 다르고 친박 이야기 다르고 이런 여당 상황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이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뭐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했다 아니다 우린 반대했다 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거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다지 관심 가는 건 아닌데 이 청와대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청와대가 이제 지적은 안심번호 공공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청와대 이제 전략공천 자체를 갖다 배제하려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김무성 대표의 꼼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김무성은 전략공천을 허용해 달라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지금 청와대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본인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일까요? 뭐 앞에 것은 명분이고 뒤에 것은 이제 실제 실리겠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노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제2의 유승민 대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예. 제가 뭐 그 개인들의 어떤 거치나 다 내밀한 것까지 다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은. 예. 밖에서 볼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좀 안 되면 부러지는 스타일이고,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 타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친이계이고 비박 성향이라 할 수 있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청와대가 김무성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솔직해져라.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들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병국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7차례나 만나면서 친박계가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뉴욕 가서 반기문 총장 7차례나 만난 걸 두고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이 대선 주자로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 정병국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대 정권마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했지만 예. 그게 뜻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그건 국민이 선택할 문제고 그런 어떤 집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결국은 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예.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면 네. 친박이든 비박이든 하나가 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네. 그 기본 원칙을 상실하면은 저는 같이 공멸한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좀 빙 돌려서 말씀하셔서 좀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7차례 공개 비공개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이 어떤 이 의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 손학규, 김부겸, 유승민 세 분 가운데 한 분만 움직여도 신당은 무조건 성공한다라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거물급을 영입하지 못해서 초조한 천정배 의원 아닙니까? 한겨레 TV 정치토크 돌직구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광주나 이렇게 주로 네. 제가 이제 광주 지역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남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하고 같이 신당 만들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새누리당 천정배 어떻게 새누리당하고 같이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상관없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야권의 인물들의 야권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라는 그 분들이 많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 학생들하고 전달하신 거군요. 한 건데 그걸 아마 뒤에 보니까 어떤 언론에 제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가운데 한 분만 결단을 하셔도 신당은 무조건 성공한다. 제가 이런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했죠. 거예요. 지금도 뭐 변함없습니까? 실제가 그렇다고 봅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상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인터뷰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무성입니다. 아니, 어제 그 인터뷰 끝나실 때 가짜 인터뷰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응해 주셨네요.
시작부터 바로 들이대시는구만요. 제가 언제 꺾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적당한 지점에서 휘어지지 않습니까? 유연한 김무성입니다. 보니까 청와대에 백기를 드셨더만요. 끝까지 갈 것처럼 하시더니 전략공천은 내가 있는 한 없다 이러면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끝까지 견지할 것처럼 하시더만요.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쯤 합시다. 아니 친박계에서는 지난번 여야 대표 합의를 백지화했다, 파기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게? 에? 김 대표님 전략공천 하실 겁니까? 제가 있는 한 전략공천이란 없다. 낙하산 공천은요? 낙하산 공천이나 전략공천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무성이가 약속한 겁니다. 김무성이 합니다. 무성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성이 합니다. 무성이 하다? 김 박사, 내 말 똑바로 들어요. 무성이 합니다. 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무성이 합니다. 무성이 하다. 알겠습니다. 혹자는 김무성 대표가 2008년과 2012년 총선 공천 때 낙천된 것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 대표님, 만약 다른 사람들은 전략공천 안 하고 김무성 대표님만 전략공천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당의 뜻을 어기는 여당 대표는 없죠. 하루 사이에 저렇게 90도로 휘어지는군요. 기왕 연결된 김에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투쟁을 심하게 해서 망한 회사라면서 콜트콜텍을 지목하셨어요. 똑같은 지적을 한국경제신문도 했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이 정정 보도문을 실었습니다. 콜트콜텍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콜트콜텍 노조 아닙니까? 김 대표님,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뭐라고요? 콜라텍이라고요? 콜트콜텍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콜트콜텍 노조를 비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약을 해서 좀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요? 사위집에서요? 야, 김 박사, 나 오늘까지만 참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금지한 나라가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업재해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방문해서 우리에게는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러면서 친미를 노골적으로 펼치신 김무성 대표님, 영상 편지 하나 하시죠.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오바를 말라고요. 네, 가짜 김무성 대표와의 인터뷰 이쯤 하겠습니다. 야, 이 막말돼지야, 너나 오바하지 마 이 새끼야. 공화국 논평. 솔잎으로 수류탄을 만들고 강물 위를 걸어다닌 어버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험하신 딸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실질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황의호 교육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국사교육 재편 방향과 국정화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동지 아빠와 박동지 친구들에게 최대 아킬레스건인 친일 과거와 독재 역사를 감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다 만주 군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 토벌하고 다녔다는 등 허무맹랑하지만 불편한 짓일 수밖에 없는 팩트를 떠들고 다니며 박근혜 동지를 괴롭히고 있는데 체질적인 거부감과 정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다.
황우여 장관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잠깐 긴급하게 들어온 소식입니다. 황우여 장관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미적되고 있다는 그런 친박들은 역적괴수 황우여를 집중 공격해서 멸치 7g을 하사하신 자유로우신 어버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에 도전하는 자들의 말로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한국사 뽀샵 왕조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한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네, 주말에도 내내 쾌청에서 나들이나 바깥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쾌적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일교차 심한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석간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때 조간 브리핑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